1398년 8월 26일, 조선 건국 6년, 한양의 어느 저택. 한 남자가 칼에 맞아 쓰러집니다. 그는 반역자도 적국의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정도전. 이성계를 왕으로 만든 사람, 조선의 법과 제도를 만든 사람. 그러나 조선을 만들고 6년 만에 칼을 맞았습니다. 그를 죽인 사람은 훗날 태종이 되는 이방원이었습니다. 왜 조선의 설계자는 살해당해야 했을까요? 왜 개국공신이 역적으로 몰려 죽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치열했던 권력의 충돌, 그 피할 수 없었던 갈등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도전은 1342년 경상도 봉화의 향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정운경은 고려의 형부상서를 지낸 관료였지만 어머니 쪽에 노비의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1360년 정도전은 성균시에 합격했습니다. 2년 후인 1362년 21살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배우며 촉망받는 신진 사대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고려 말, 나라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검문 세족들이 백성의 땅을 빼앗고 불교 사찰은 막대한 재산을 쌓아갔습니다. 정도전은 고민했습니다. 이 나라를 고칠 수 있을까?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할까? 1383년 정도전은 이성계를 만났습니다. 함길도로 직접 찾아간 그는 이성계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새 나라를 세울 수 있다. 1388년 위화도 해군. 이성계가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 곁에서 역성혁명의 이론을 만들어갔습니다. 맹자의 혁명론을 끌어왔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 왕은 왕이 아니다. 하늘의 뜻은 백성의 뜻이다. 1392년 7월 17일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고 정도전은 개국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 나라의 설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1394년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조선의 헌법과도 같았습니다. 왕이 할 일, 신하가 할 일, 법과 제도, 세금과 형벌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이 책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무릇 임금은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백성에 의존한다.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이다. 백성이 근본이라는 민본 사상이었습니다. 1395년 경제문감을 편찬했습니다. 재상, 대간, 수령, 무관의 직책을 밝힌 책이었습니다. 그는 재상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재상은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아래로는 모든 관리를 통솔하며 만민을 다스린다. 임금의 아름다운 점은 따르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을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임금으로 하여금 균형을 잡도록 해야 한다. 왕의 잘못을 바로잡는 재상. 왕과 신하가 함께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정도전이 꿈꾼 조선이었습니다. 한양 천도도 정도전이 주도했습니다. 고려의 귀족들이 득실거리는 개경을 떠나 새로운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경복궁을 세우고 종묘를 세우고 육조 관청을 배치했습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은 정도전의 설계 그대로였습니다. 정도전은 또한 불교를 비판했습니다.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써서 불교의 윤회설과 인과설을 반박했습니다. 불교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유교를 나라의 이념으로 세우고 불교의 영향력을 줄여나갔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의 이 모든 일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왕이 신하의 말을 듣는 나라. 재상이 정치를 이끌고
왕은 그것을 승인하는 구조.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한 구상이었습니다. 명나라는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조선도 당연히 왕권이 강한 나라가 되리라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은 달랐습니다. 그는 왕이 어리석을 수도 있고 유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도로 왕을 보좌하고 필요하면 제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후대 학자들이 재상중심 정치 또는 신권정치라고 부르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상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원.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1367년 태어나 1392년 25 안팎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는 건국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1392년 4월, 정몽주를 제거한 것이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를 지키려는 마지막 충신이었습니다. 이성계의 역성혁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죽였습니다. 그 덕분에 조선 건국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방원은 당연히 자신이 개국공신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392년 8월, 개국공신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 등급의 개국공신이 책봉되었지만 어디에도 이방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공신 책봉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은 알았습니다. 정도전이 자신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세자 책봉이 발표되었습니다. 세자는 이방원이 아니었습니다. 신덕왕후 강씨의 막내 아들 이방석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석은 11살이었습니다. 태조에게는 2명의 정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 한씨는 이방원을 포함해 6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한씨는 조선 건국 전인 1391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부인 강씨는 개경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강씨의 집안 배경과 정치적 영향력이 이성계의 건국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씨는 2 아들을 낳았는데 방번과 방석이었습니다. 태조는 처음에 방번을 세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을 포함한 개국공신들이 반대했습니다. 방번은 성품이 광패하여 세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결국 막내인 방석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정도전을 비롯한 개국공신들은 어린 방석을 세자로 세우는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방원은 분노했습니다. 건국에 가장 큰 공을 세운 한씨 소생 왕자들을 제치고 어린 방석이 세자가 된 것입니다. 더구나 정도전은 방석의 스승이 되어 세자를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어린 세자를 교육하며 재상중심의 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그러나 정도전의 구상에는 정치적 현실도 작용했습니다. 조선은 이제 막 건국된 나라였습니다. 고려의 구세력이 여전히 존재했고 명나라의 압력도 거셌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려면 왕권과 신권이 균형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정도전은 왕이 전제군주가 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제도와 법으로 정치가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이 왕이 된다면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방원은 이미 강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고 무장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이 왕이 되면 강력한 왕권 중심의 나라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도전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1396년 신덕왕후 강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자 방석을 보호해주던 가장 큰 후원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정도전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방석을 지키기 위해서는 왕자들의 힘을 약화시켜야 했습니다.
1398년 정도전은 사병협파를 추진했습니다. 왕자들과 종친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을 국가 군대로 흡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나라의 군사는 국가에 속해야 한다. 왕자들이 각자 군대를 거느리면 나라가 위험하다. 진법 훈련을 실시하며 사병을 협파해 나갔습니다. 주로 성인 왕자들이 거느린 사병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이것을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병은 왕자들의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이것마저 빼앗기면 정도전 일파에게 완전히 무력해질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가 조선을 압박하자 오히려 요동을 공격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도전은 태조와 함께 이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군량미를 확보하고 군대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명나라와의 전쟁은 조선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1398년 8월 태조 이성계가 병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나이 64,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긴장했습니다. 태조가 세상을 떠나면 어린 세자방석이 왕위를 이을 것이었습니다. 정도전과 남은, 심효생 등이 밤낮으로 모였습니다. 남은의 집에서 비밀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정도전과 남은 등이 태조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핑계로 왕자들을 궁궐로 불러들이려 했다. 한시 소생 왕자들을 제거할 계획이었다. 이것이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방원이 만든 명분이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실록은 이방원이 이긴 후에 쓰였습니다. 정도전이 정말로 왕자들을 죽이려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방원이 그렇게 믿었거나 그렇게 믿는 척했다는 것입니다. 1398년 8월 26일 밤 이방원이 움직였습니다. 동생 이방간, 형 이방희를 설득했습니다. 하륜, 조영무, 이숙번 등 측근들을 모았습니다.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명분은 이랬습니다. 정도전 등이 어린 방석을 끼고 권력을 마음대로 부리려 한다. 우리 형제들을 죽이려 한다. 이것은 선수를 치는 것이다. 밤늦은 시각, 이방원의 군사들이 남은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집 옆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방원의 종이 정도전을 붙잡았습니다. 정도전은 자신의 운명을 알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남은도 죽었습니다. 심효생, 박이, 유만수, 장지화, 이근도 모두 죽었습니다. 같은 시각, 궁궐에서는 세자방석과 형방번이 끌려 나왔습니다. 이방원은 두 사람도 죽였습니다. 조선 건국 6년 만에 일어난 정변이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에게 역적의 죄명을 씌웠습니다. 세자방석에게 붙어 나라를 어지럽게 했다. 그러나 이방원은 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형인 이방과를 세자로 추대했습니다. 명분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장자 계승의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정도전도 죽었습니다. 열흘 후, 태조는 왕위를 이방과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방과가 정종으로 즉위했지만 실권은 이방원에게 있었습니다. 2년 후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이방간이 이방원에게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이방원이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태종이 된 것입니다.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습니다. 정도전이 만든 제도들을 일부 바꾸었습니다. 의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육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했습니다. 재상 중심이 아닌 왕권 중심의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도전이 만든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조선 경국전의 법체계, 한양의 도시 설계, 유교 중심의 이념. 이 모든 것이 조선 500년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정도전이 죽은 후 그는 오랫동안 역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태종의 조선에서 정도전은 간신이었습니다. 왕을 속이고 권력을 탐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의 문집 삼봉집은 금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삼봉집을 읽고 정도전을 재평가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이념을 세운 사람이다. 고종 때인 1871년, 정도전은 마침내 복권되었습니다. 문헌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5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도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는 권력을 탐한 간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라를 위한 충신이었을까요? 역사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도전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나라를 만들려 했습니다. 백성이 근본이고 법이 다스리는 나라. 왕도 제도 안에서 움직이는 나라. 그것이 정도전의 꿈이었습니다. 이방원은 달랐습니다. 강력한 왕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지러운 시대에는 강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선을 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결국 칼로 결판이 났습니다. 정도전이 진 것은 정치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제도는 살아남았습니다. 조선은 정도전의 설계 위에 태종의 왕권을 얹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500년을 지탱한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도전, 1342년에 태어나 1398년에 죽었습니다. 조선의 설계자이자 조선의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